지수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뭐 부등식하고 뭐 이렇게 그냥 지수 관련된 건 다 얘기할 건데 지수 법칙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섬세한 부분이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잘 안 남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예 조금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수 법칙은 몇 가지가 있었죠? 라고 하나 혹시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수 법칙이요? 네 가지. 맞아요. 네 가지 있었어요. 그 네 가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쉽게도 지수 법칙은 그냥 지수 계산법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미시 같을 때 계산이 되겠죠, 그죠? 네. 거듭해서 제곱되는 것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건 이제 거듭되고 거듭해서 곱해진 상황인 거니까 더하기 빼기 계산법이 존재하지는 않을 테고요.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지수에서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 숫자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렇게 문자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배우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었어요. 인트로는 이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A의 0제곱은 1, A의 1제곱은 A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거 했으니까 혹시 두 번째 건 기억이 나려나? 나누면 빼기 안 돼요. 맞습니다. 나누면 빼기. 그럼 기본적인 것들이 지수 법칙이고요. 사실 이제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잡혀있다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혹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다가 네. 이것을 붙이면 두개 곱한 걸 맞습니다. 이렇게 거듭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네.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 쓸지 각각 뭐였지 이걸 좀 몇 번 되뇌이면서 자기한테 납득시키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A랑 B에다가 X 승치하면 AX 오, 되게 그러니까 너가 공부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기억이 잘 남겠지. 네. 우리가 뭐 어떤 걸 배우고 좀 시간이 지나면 세세한 것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맞아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가 기억에 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식의 의미에서 하면 이런 것들이 기억이 좀 좋겠죠. 네, 이게 지수 법칙이었고 이제 전제 조건은 어떻게 썼냐면 뭐 이렇게 이럴 때 성립한다 그런 거였어요. 이게 늘 성립하는 게 아니고. 네. 혹시 그런 것 중에서 네, 어서오세요.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되는 쪽이든 안 되는 쪽이든 A는 0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미시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미시 이러면 안 돼. 이제 시작이 뭐냐면 지수가 이럴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지수가 자연수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 그 다음에 실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지수 법칙이 이제 지수 법칙의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맞아요. 여기 수학의 일반화를 목격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하면은 5의 5제곱인 것을 설명해봐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5가 2번 곱해진 거에다가 5 3번 곱해진 걸 곱하면 5가 5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1.7 곱하기 5에 2.5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이야 지금 아마 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뭐 5에 4점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설명해봐라고 한다면 1.7개가 어디 있어, 그지? 1.7번 곱해졌다는 게 뭔데? 2.5번 곱해졌다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실 없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아니 자연수에 성립하던 게 유리수에서도 성립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확장시켜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별반 무리가 없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진 않아. 뭐 그런 것들을 확인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그냥 고1 때까지는 이것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자연수일 때만. 고2 때 갑자기 확장이 확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자연수일 때는 그 아래수가 뭐든 상관없었어 사실. 음수여도 괜찮아요. 이제 마이너스 5의 제곱과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어도 마이너스 5가 2번, 3번 곱해지면 5번 곱해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때는 다 돼요. A가 실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지수가 정수였다면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음수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미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라는 상황이 이제 슬슬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점 제약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그걸 혹시 기억할 수 있겠냐 그런 거였어요. 네, 지수가 음수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수치 이렇게 적용이 되려면 미시 어떠면 안 될까요? 0이면 안 돼요. 맞죠, 0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음수면 저기 위가 음수면 아래 네. 이게 분. 그쵸, 이건 역수음이니까 분모가 0이 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특징적인 부분을. 네. 정수여서라기보다는 이제 음수가 추가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세요. 유리수가 되는 거. 유리수는 이제 분수가 추가된다고 봐야죠. 그죠?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거. 그럼 이제 6분의 5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또, 예, 미시 이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5의 2분의 1제곱과 같은 표현이 뭐죠? 네, 이게 힌트예요. 여기 들어온 수가 어떤 거면 곤란할까요? 음수면 곤란합니다. 음수면 왜 곤란한지는 뭐 안 되니까 곤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와닿게는 저도 설명할 자신 없지만 우리가 뭘 배우냐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두 개 곱한 것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주게 된다는 사실을 수학상 국소수단에서 배워요. 네, 마음하면은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예, 그 분수질 쓸 때는 특히 짝수제곱근 아니 음수인 거 그게 이제 곤란한 거죠. 홀수제곱근은 늘 실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허수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계산 법칙과 위배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나 봐요.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선생님도 정확히 짚어서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례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수야 됩니다. 양의 실수 얘가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를 선을 두 개를 긋더라고. 이건 영이 아닌 실수, 이건 양의 실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수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뭐 수학적인 기호에 대해서 명확히 다 알지는 않지만 가끔 학교 수학 쓰는 저보다 수학 선생님이니까 가끔 좀 뭐 처음 보는 수학 기호도 막 쓰실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올 이걸 뒤집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쪽 쓸까? 나도 몰라요. 자, 실수일 때는 이제 유리수 실수 넘어갈 때 무리수가 추가되는 거긴 한데 별반 다를 바가 없나 봐요. 그냥 양수인 것만 유지되면 이 지수처럼 다 성립하나 봅니다. 자, 이거 이제 지수의 계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우리 함수를 할 거예요. 함수는 그냥 뭐 복잡한 계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함수를 정말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fx 또는 y는 이렇게 썼을 때 이것도 함수예요. 1 더한 함수인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하면 2배하고 1 더한 함수예요. 2배하는 함수와 1 더한 함수가 합성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x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전부 다 매치를 시키면은 점점점점 나와서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식일 뿐이죠. 우리 이제 이 지수적인 걸 가지고 함수를 오늘 이제 처음 배울 거야.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지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결과값이 y가 되는 거야. 네. 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전체 거듭제곱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인 게 좋겠죠. 네. 자연수 범위 함수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연수 범위 함수가 있다면 그림 그리면 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그리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실수 범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시 그러니까 지수가 정의역이 실수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함수에서는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미세 제약 조건. 미시 양수여야 돼.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다 오늘 지수함수 배우고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고 미세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봐봐. 통산 첫 번째 지수함수 보면은 뭐 유리한 양수 a에 대해서 x의 a의 제곱을 대응시키는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고 뭐 a 미세 조건은 양수고 뭐 이래 아니야 이런 걸 한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양수인 건 지금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1인 건 뭐 1이라고 해서 뭐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왜 배제시켰을까? 일은 어떤 거듭제곱을 해도 똑같은 점만 계속 지키니까 그래서 딱히 걔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쵸, 의미가 없어요. 걔는 지수함수라기보다는 그냥 상수함수이죠. 지수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굳이 지수함수라고 일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과 같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번에 로그 할 때 로그의 밑에 윗조건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곳에 역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역함수 한 것은 x와 y를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역함수가 됐어요. 이미. 이제 y는 하고 정의하면 좋겠죠. 그래서 a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로그 a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로그 함수야. 그죠? 로그 함수고 밑은 아까 그놈이에요. 로그에서는 이미 로그 계산 할 때 시켜도 이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이렇게 그 왜 값이 유연하게 발생하지 않고 뭐 고정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었는데 그때 뭐 얘기했을 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오늘은 지수함수만 할 거지만 로그 함수 봐도 밑조건은 똑같은 이걸 쓸 거고요. 로그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냥 로그 계산이든 함수든 똑같이 이건데 지수 계산할 때는 자연수는 진짜 모든 게 다 될 정도 이렇게 상관이 없었다고. 근데 함수하면 이래지는 거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사용을 할 거고 이럴 때는 함수 쓸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함수 배우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값의 변화를 보기 가장 좋아요. 그래프가.
y는 2x 가볼까요? 자, 이제 x를 변화시켜 봅시다. x가 1이면 2고요, 2면 4가 되고요, 3면 8이 되고, 4면 16 되고. 아유, 이 초반부가 별로 재미없어. 한 6 정도 할까? 그러면 1이면 6이고, 2면 36이고, 3이면 216이고, 그죠? 확 터지게 좀 느껴지죠? 아직 기껏 6인데 2도 이제 한 10,1000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지하급수적으로 막. 그렇죠. 그때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쓰는 거. 실제로 그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네. 자, 이럴 때 1,1 이렇게 찍어줄까? 6은 내가 자신 없다. 2칸밖에 못 찍을 테니까. 36도 못 찍겠는데? 그죠? 2,36 찍어야 되는데. 네. 2,4 찍어볼까? 3,8 8이 너무 갑자기. 16은 포기하자. 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사이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지, 그치?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뭐 거의 직선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수 전체하면 이제 이쪽도 일단 얘기해요. 이럴 때 1이 아니지? 이럴 때 2죠. 얘다 선생님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비판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2의 1제곱은 2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0일 때는 2의 0제곱은 1이죠. 네, 여기 지납니다.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3제곱은 생각대로 합시다. 2분의 1, 4. 맞습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네, 그만 찍읍시다. 네. 자, 딱 찍힌 데만 부드럽게 이어볼게요. 네, 기회였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극적인 반비례 그래프. 네, 이 정도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이제 남은 부분을 그리면 그냥 x축가 살짝 떨어졌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여기도 빠듯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휘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없다고. 여기에 이제 변화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직선이라고 해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그렇게 생길 겁니다. 내 주선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유리함수 때 있었던 점근선이 등장합니다. 기억납니까? 네. 네. 여기서 점근선은 뭐겠어요? 일단 얘는 x축이 하나씩 갖고 아니고. 방금 가비는 점근선이 뭐였지? 이렇게 머리 쥐어 트는 거야? 점근선이 뭐였지, 가비나?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뭐였지? y는 x분의 6 이런 거 그냥 유리함수야. 점근선이 뭐였지? 오늘도 가빈이 괴롭혔다. 뿌듯해. 자, x축, y축이 그냥 점근선이었어요. 그래프를 생각보다. 점근선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면 그냥 여러분 내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 수업하잖아. 말 그대로 좀 일단은 접근하면 좋아요. 점근선. 너희들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냐? 점들이 어딘가에 계속 근접해 있을 어. 때. 점점 근접하는 선 이렇게 생각이 딱 좋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점근선.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정보선이 뭐겠어요? 얘는 x축인 거. 네, x축이에요, 여기 정보선. 결코 닿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볼까? 함수적인 질문을 해보지. 함수의 기본은 정의역, 공역 아니야? 자,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 뭐니?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쓰시오. 답은? 기분이 안 될까봐 기분이. 너희들 누구한테 배웠니? 아 진짜 콕 찔리네. 자,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건 다 집합 개념이에요.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이 경우는 왜 0이 아닐까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왜 x가 0이 되면은 애초에 성립이 네. 안 하잖아요. 분모가 0인 건 수학에서 그냥 믿고 고르는 초딩들도 아는 그런 사실이니까. 또 하는 거 또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함수를 편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0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네, 입력되는 값. 함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수학하에서 제대로 배우잖아요. 함수의 정의.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화되는. 그건 너가 방금 만든 거다. 넌 참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 주로 너가 얘기한 거는 다 그때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제 많이 공부가 돼 있으면 이제 그 정확한 답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막 공식을 배워도 어느 날 네가 공식을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신날 것 같아. 자,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함수의 정의. x값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뭐 각각 대응되는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 이걸 함수의 정의로 주어져 있는 거야. 우리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개념 같은 것도 좀 신경 써봐. 그런 거 곱씹다 보면은 왠지 수학이 좀 새롭게 보이고 그래. 왜냐면 이게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값 하나 넣으면 값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함수는 규칙이야, 규칙. 아까 y는 뭐 2x 플러스 누가 지웠구나. 네. 아무런 관계식 하나 쓰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y에 어떤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상도 가능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보면 100번째일 때 값도 예상 가능하고요. 그죠? 사실 그 예상 가능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써놓은 거고요. 그죠? 네. 이게 함수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야. 예를 들어서 소개팅 날짜와 소개팅 상대의 뭐 선호도, 이게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1월보다 2월달이 2월보다 3월달이 더 좋은 뭐 그런 게 있다면 되겠지만 이거 아무런 뭐 관계 없잖아. 그죠? 규칙 같은 게 없잖아. 그럼 수학이 아닌 거지. 네. 그냥 규칙이 있고 그래서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수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이런 말을 괜히 길게 하니까 찬우이가 조는구나. 나 오늘 간결하게 수업하자고 약속했는데 얘기했는데 또 말이 길어지는 거야. 이 노력 보입니까? 여러분을 진짜 수학 찐따로 만들고 싶은
제대로 얘다 수학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막. 자, 네. 이것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y는 혼자 되는 거 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왜 y는 0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때려 죽여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x가 0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형태 자체가 분수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y값 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근선은 x가 0이에요. 이게 정근선이에요. 그게 될 수 없으니까. 왜 정근선은 이게 정근선이요? 왜? 이게 될 수 없으니까. 참 쉽죠. 네. 질서함수는 이것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당연하죠. 실수가 되겠죠. x 값 전부 다 뭘 집어넣어도 2에 뭐 마이너스 루트 237이든 뭐든 다 값은 나오니까. 근데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마이너스 5에 이거 미시 음수인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미시 양수인 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5에 마이너스 273제곱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음수가 될까? 안 되겠죠? 네. 음수 따위 없어요. 0도 안 돼요. 양수만 돼요. 이게 치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역은 모두 실수, 치역은 양수 이렇게 되는 게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y가 0이 아니어서 y가 0이 정근선이에요. 이제 이 치역의 바로 아래쪽 기준이 되는 라인 이게 y는 날선 유형이든 풍사자든 무제든 다 나올 거예요. 다음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치역은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미시 이렇게 1보다 큰 경우, 미시 어떻게 돼요? 1보다 큰 경우, 미시 1과 0 사이인 경우, 0보다 커야 되는데 1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자, 1보다 큰 경우 방금 보셨어요. 점점 커지는 거 보셨습니다. 자, 1보다 작은 경우를 봅시다.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네, y는 2분의 1의 제곱을 볼까요? 여기서 상상을 해봅시다. 2분의 1의 1제곱은, 2분의 2제곱은, 2분의 3제곱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렇죠? 그죠? 네. 2분의 1, 1,2분의 1, 2,4분의 1, 3,8분의 1. 그렇지? 0일 때는 1이지. 그죠? 그럼 이제 이것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을 이렇게 한다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3제곱은 네, 2, 4, 8? 뭐지 이 대자뷰는? 얘랑 정반대에 위치한. 그러네요. 정반대.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y축 대칭? 네. y축 대칭? 왜 y축 대칭이냐고?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x의 부가 다르네요. y축 대칭이죠. 네. 하지만 이제 위시 1보다 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이 표현도 함수의 기본 표현이에요. a가 0과 1 사이 이때는 감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1보다 큰 수는 생각해봐. 1보다 큰 수 1.7? 1.7에 어떤 수에다가 1.7을 곱했어. 구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당연히 커지지 않겠냐? 어떤 수에다 1 곱하면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지? 1보다 좀 큰 수도 하면 당연히 좀 커지겠지. 1보다 좀 작은 수를 곱했어. 어떻게 되겠냐? 작아지겠지.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런 식의 얘기인 거야.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이 함수의 치역은 0보다 예, 양수입니다. 알겠죠? 네. 이 함수의 정근선은 0. x축입니다. 네, y는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평행이동 하면 됩니다. 평행이동 하면 되는데 기본형을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이런 거 해볼까요? 사실 이거 두 개가 기본인데 이런 걸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거 이거 한번 봐볼까? 이 그래프 어떻게 되느냐? 그거 뒤집어 놓은 거 y의 부가 달라. x축도 지겠죠, 그죠?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완전 기본 그래프고요. 연두색이 이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세, 그러니까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x 값의 부가 다른 거고, y 값의 부가 다른 거고, 그럼 이제 전 뭘 할 것 같아요? 둘 다.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적용을 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원점 배치. 저 파란색이 원점 대칭, 연두색이 x축 대칭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네, x 앞의 부와 식 앞의 부, 그게 각각 x의 부와 y의 부라고 생각해봅시다. 뿌뿌, 마뿌, 오케이? 마뿌, 마마, 뿌마. 알겠어요? 선생님 어떤 함수 할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함수. 현타. 자, 루트 x, 네, 마이너스 x, 네, 무리함수도 이렇게 네 가지. 뻗어나가는 방향이 x 앞에 부, 식 앞에 부, 네, 루트 앞으로 뿌뿌마, 뿌마, 뿌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함수의 첫 시간이어서 기본식, 기본 그래프, 뭐 정의역 취업하고 있는 거니까 네, 편하게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기하급수적인 그래프를 느끼셨다면 평행이동 정도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까요?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런 거 그릴까요? 자, 기본 그래프는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여기 1 지나는 거예요. 0,1은 뭐 변차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y는 2x예요. 이거 이제 초보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위에 비교하라고 그려준 거고, 자, x축 방향은 얼마만큼, y축은 얼마만큼 평행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일까요? 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나 비둘기기 받아왔구나. 그냥 뭐 그래요. 자,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모든 그래프는 평행이동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원은 중심이 될 테고요. 원 위에 점주차도 아닌데. 이차함수, 폴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될 테고요. 직선이 그런 면에서 조금 애매하죠. 기준점 같은 게 없을 테니까. 지수함수는 어떤 게 기준점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지금 스포를 해버렸네요. 0,1이 딱 좋습니다. 얘를 x축 3만큼, y축 1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네,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게 받쳐주면 좋냐면 점근선이 받쳐주면 좋습니다. 점근선. 점근선도 1만큼 올라야겠죠? 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네, y축 방향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좌표는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뭐 표시해주면 좋게 하겠지만 0,1이 3,2로 네. 이게 지금 어때? 사실 절편을 표시해야죠. 그럼 0 넣으면은 8분의 1 더하기 1 x에 0 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는 8분의 7 9 8분의 1 더하기 1 8분의 9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이제 평행이동으로 마음껏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다 얘기했기 때문에 미시 2가 아니고 3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빨리 증가하고 좀 더 빨리 감사하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공률 정도만 바뀝니다. 공률 정도만 네, 휘어진 정도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자 이제 그럼 함수의 이제 대표 질문 최대 최소를 해봅시다.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함수의 기본 질문이죠. 최대값은 너무 자, x가 1일 때 하고 y가 4일 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 물어봤어요.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투승가 그래프라서 그렇습니다. 단절 증가 그래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질문은 진짜 그런 질문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필 최대 최소를 맨 처음에 2차 함수로 배워서 최대 최소에서 울렁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 약배치 아니고 이제 꼭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빼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 복귀해보면 1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2차 함수 말고는 유리함수도 그냥 계속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죠? 네. 그다음에 무리함수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그지? 그 다음에 수학 원화서 지금 주수함수 했다 이렇게. 그 다음 달에서 로그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참고로 삼각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고정됐어요. 얘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한번 마루랑 네. 불 같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선 크게 의미가 없어서 자 여기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봅시다. 항산자로. 자 51페이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내용은 여기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간만에 페이퍼도 쓰십시오. 공부한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거면 그냥 책을 네 사진 찍거나 뭐 인사하게 그냥 책을 거기 간장치면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한 2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페이퍼는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 이것 좀 유념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수원 다시 공부할 때 자기 노트를 펴보면 뭔가 감흥이 있게 해주시면 좋죠. 113번을 봅시다. 53페이지 문제. 그래프 그리래요. 그럼 이제 뭐 1번, 2번은 대칭이동을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3번, 4번은 평행이동을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예. X축방향과 Y축방향과 평행이동을 신경 쓰시는데 자,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이동의 기준은 원본 기본 그래프 0,1? 0,1. 네. 네네, 0,1. 네, 기본 그래프는 0,1.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같이 움직여져? 점근선도 같이 움직여져요. 네. 그리고 그 점근선은 네, Y축방향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115번을 봅시다. 115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평행이동을 대충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치역 구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 아래 풀이의 그래프 보이죠? 네. 치역 어떻게 되겠어요? 아, 1보다 1보다 크죠? 정의역은 왜 안 물어봤지? 정의역은 얘가 생 지랄 미안해요. 그 이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모든 실수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치역 정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117번을 봅시다. 이제 평행이동과 대치이동을 했더니 식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식의 질문이네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금 네 문제 했는데 세 문제 했네요. 기본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치역, 점근선, 미정계수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죠? 119번. y는 ax제곱이라고 해놓고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집합이 어때요? 양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그죠, 모든 실수죠. 네, 지수에 음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알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려집니다. 그래프의 정근색 원리식은 y는 0이다. AX 맞죠? 네, y가 0인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일 때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단정.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네, 밑이 3분의 1이면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죠. 1보다 작으면 네, 0. 몇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곱해지는 대로 작아질 테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런 기본 질문. 이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은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지수다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8에 2분의 1제곱, 6제곱분 16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는 지수단에서도 그냥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출제요도는 뭐냐? 그때는 어떤 식의 질문이 나왔었냐면 2의 60제곱, 3의 30제곱, 6의 10제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3의 20제곱,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가 더 큰지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거 이제 미시하니까 뭐 지수를 비교하게 해서 이렇게 풀었었죠, 그죠? 여기 이제 미시 같아요, 그죠? 미시 전부 다 뭘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2로.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냥 제곱. 제곱이죠. 얘 2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3제곱이에요. 얘 2의 몇 제곱이에요? 또 네, 6분의 4여서 3분의 2가 된다. 네. 누가 제일 클까요? 뭐가 제일 작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빨리 설명해. 지수의 크기가 클수록 더 어. 차이가 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이후로 x값이 크면 y값도 크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크기 부등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소 비교 문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보시면 최대 최소 오빠 나오네요. 네, 퀴즈 웃으면서 넘어가서 문제 봅시다. 123번 번호 전에 123번 0부터 2까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어떻게 풀면 돼요? 2 넣고 예, 0 넣고 2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추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2번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이거 뭐지? 두 개 곱해지면 괜찮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왠지 복합적으로 되면은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어. 저
어차피 어차피, 저 3의 마이너스 x 어. 있으니 어. 3분의 1의 x 어. 있으니까 어. 3분의 2의 x승으로 그쵸, 이거 3분의 2 x고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대로 해서 네, 감수함수니까 앞에 최대 뒤에 치수 나올 텐데 네, 그냥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경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7번을 봤더니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로는 최소수 질문이 의미가 없어서 이차함수를 곁들여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차함수의 최소수를 봐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이것은 뭘 가져요? 한번 나 어떤 대답을 기다릴까? 최소값을 이제 최소값을 가져요. 이제 최소값 얼마예요? 2가 나오네요. 예, 최소값이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체를 뭘 알아요? 최소값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 5의 제곱이겠죠. 어? 네. 이건 최대값이 있어요. 이 함수는? 없어요. 그럼 이 지수 함수는 이 함수는 최대값이 있을까? 없겠죠. 어? 네. 거기 다 봐보세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20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정말 최소는 정말 질문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갑자기 127번 넘어갔는데 125번을 보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거보다 좀 유의미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얘도 지수함수잖아 라고 하면서 이 함수의 최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그냥 뭐 다 풀란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어떤 방법을 좀 쓸 수 있게 되고 뭐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 아무거나 저 4의 x승을 2의 2x승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치워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더하기 빼기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거 지수함수를 빙자한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치환했기 때문에 이건 x에 대해서 풀리면 안 되고 t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근데 t가 뭐냐면 2의 x제곱이야. 2의 x제곱이면 2의 0제곱부터 2의 3제곱까지겠지? 증가함수니까 이것의 최소수는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2의 0제곱 1부터 2의 세제곱 8까지 이제 이 문제가 된다. 수업 문제가 갑자기 고등 상학 문제가 된 거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네.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죠? 꼭지점 뜨고 있는 중. 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부탁. 축을 보셔야죠. 우리 뭘 확인해야 되면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축이 범위 안에 없으면 경계에서 다 나와요. 그건 쉬운 상황이라고. 축 기준으로 한쪽은 감소만 하고 한쪽은 증가만 하고 이런 식이니까. 축이 범위 안에 있으면 비교하면 축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축에서 먼 데서 하나 나오고 비교할 필요 없어. 그죠? 네. 자, 이 축이 얼마예요? 2죠. 그죠? 축이 2니까 범위 하나 있네요. 그럼 2일 때 딱 봐도 최소값 나오겠다. 그죠? 2 집어넣으면 4 막 8 2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쵸? 계산 맞겠습니까? 자, 이제 언제 최대 나오겠어요? 8. 네, 8일 때. 8 집어넣는 것은 너희들이 계산하세요. 네. 64, 32, 그럼 30, 34 이렇게 나오는 덕분에 이렇게 하시면 그게 원래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34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29번을 하면 네, 초등부 그냥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 뭐 있었냐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정기역 치역 그렇게 생겼고 뭐 정근선 같은 게 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좀 할 수 있고 최소수 볼 수 있으면 돼. 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기초적인 내용만 있는 거고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처음 배웠었던 거예요. 내용이 어려서 어려운지 낯설어서 어려운 건지 낯선 건지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XY가 양수라고 하고 X 더하기 Y가 4일 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자, 얘는 그냥 이제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겠죠. 근데 혹시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뭘 해봐야지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조건과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이 뭐였죠? 그 코시 슈바르트 나왔던 적 있잖아요. 그 사슬기와 코시바츠 절대부등식. 네. 코시 슈바르트는 곱하기 쪽이었으니까 산실기하 쪽에 나와야겠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술기합니다. 이게 3의 x제곱 3의 y제곱이니까 이 조건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되죠. 3의 x 더하기 y제곱이 뭐야? 3의 x, 3의 y제곱이죠. 그죠? 그게 81인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의 최소값인 것이 얘기해요. 그리고 산술기하에 의해서 둘 다 양수인 경우 2루트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2루트 81 풀리겠죠. 산술기하인 것을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2번 y는 2의 1 플러스 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냐? 더 쉽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1은 다 2로 끄집어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최소값의 2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이 녀석은 뭐인 것 같아요? 역수의 합입니다. 역수의 합.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에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지수가 산술기하에 되게 어울리는 게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이 양수여야 되거든요. 대상이. 이 지수는 치역이 뭐라고요? 양수. 치역이 뭐라고요? 양수거든요. 그래서 지수표 나오면은 믿고 마이너스 지수든 뭐든 상관없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되게 잘 먹혀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여기가 2루트 이게 좋죠?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항상 2였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됩니다.